안녕하십니까. 1학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아공차의 종류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핵심 정리했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나면은 기말고사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대면 시험으로 실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기아공차의 기호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떤 공차에 대한 설명 종류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아공차는 이번 학기에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도면에 표기하는 방법,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에 또 도면 해석할 때에 서로가 같은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공차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아공차를 기억하시고 해서 도면은 표기가 되어 있으면 같은 해석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기아공차에 보면은 형상공차가 있고, 자재공차가 종류가 있고, 그 다음 위치공차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들림 공차가 있는데, 주로 사용 많이 하는 게 보면은 위치공차의 동심도라든지, 또 형상공차의 평면도, 원통도, 윤곽도, 그 다음 회전하는 축에 대한 흔들림 공차, 이런 것들이 사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해서 여러 가지 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면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공차라면은 기본적인 공차를 여러분들이 알아 있어야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차의 허용 공차가 뭔지, 또 끼워 맞춤 할 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공차역에 대해서, 공차론에 대해서 다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기쁘고, 이번 7월 9일날 기말고사 시험 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시험을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제물 제출도 여러분들이 100%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보고 제가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출석도 과제물 제출을 했는 것들 가지고 출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분들도 이 대학생활에 좋은 경험을 하고, 또 이런 비대면 수업이 얼마나 또 어려운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힘드는지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는 공부를 좀 해갖고 기아공차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건 머릿속에 담고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기아공차, 행사공차에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진직도, 다음에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윤곽도, 윤곽도 중에 면의 윤곽도가 있는데, 여기
여기 보면은 자세 공차 밑에 보면은 한 개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 면의 윤곽도가 있습니다. 이 표시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 진직도란 것은 축 또는 회전체 표면에 적용되는 이론적인 직선으로부터의 편차를 가지고 진직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떤 면이 아니고 어떤 축의 표면, 회전체가 돌아갈 때에 어떤 이 직선이 이루어지느냐, 얼마만큼의 직선이 이루어지느냐 한 편차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어떤 데이터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체에서 편차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직도가 있고, 그렇게 뭐 사용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면도, 말 그대로 이 평면도는 어떤 이상평면에 대한 편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평면이라 그러면 어떤 면이 있을 때에 이상적인 이 점이든 대각선이든 모든 점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을 평면에, 이상적인 평면은 제로라는 평면, 팽팽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 때에 표시를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이상평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각으로 표시를 하게 되죠. 또 진원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상공차에 대해서는 보면은 진원도, 어떠한 중심으로부터 반경이, 같은 반경이 있는 것, 정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 정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통도하고 진원도하고는 비슷합니다만은, 진원도는 한 원에 대한 것, 원에 대한 정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 원통도라는 것은 원통에 대한 길의 방향, 이 방향으로 어떤 공차역이 얼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원도는 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고, 원통도는 한 축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축선 기준이 아니고 면상으로 얼마나 떨어지는 반경거리에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원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위치공차의 동심도 동축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어떤 축선이 하고 원통의 반경에 대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통도는 반경에 대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윤곽의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면이라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형상 위에 윤곽을 가공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론상으로 이거의 편차를 나타내는 게 윤곽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면을 나타내 버리면은 윤곽도는 면의 윤곽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기준 없이 단지 윤곽에 대한
이론적인 윤곽에 대한 공차역을 가지는 것이 윤곽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 형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차가 지금 봤을 때에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윤곽도도 단독 형체에 되지만은 면의 윤곽도도 단독 형체에 적용을 하면서 데이텀이 또한 필요한, 데이텀 있어도 윤곽도가 되는 게 이 면의 윤곽도. 그래서 형상공차에 데이터 단독 형체에 적용하는 기하공차는 직진도, 두 번째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윤곽도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세공차인데, 기하공차 자세 중에는 관련 형체, 그러니까 대체적인 형체가 있어야지 이 자세공차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각도, 그 다음에 평행도, 경사도, 윤곽도,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하면은 직각도와 경사도입니다. 경사도와 직각도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형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형체가 조립되어져 있다 했을 때에 자세공차는 이 직각도는 90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0도. 근데 예를 들어 경사도는 90도를 제외한 나머지 90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각도가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 경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 면의 중심으로 이 면의 데이터 기준으로 이 만약 A다. 그러면은 이 직각도는 이 면의 A 면의 기준으로 A 면의 기준으로 얼마나 톨러런스 표시는 여기 들어가죠. 이 직각이 A면 기준으로 얼마나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표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사도는 또 A면 기준 이런 표시하죠. A면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각도에 대한 톨러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각도나 경사도는 유사하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평행도입니다. 평행도라는 것은 어떤 면의 기준으로 평행하다, 서로의 어떤 기준이 있죠. 기준이 없이 평행도는 평면도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인 물체가 있을 때에 어떤 기준에 대한 이 면 평행이다. 그러니까 면이나 선 완전 평행으로부터의 편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 면을 기준으로 A다 했을 때에 이 면이 평행을 이루어라 하는 게 평행도입니다. 그래서
A 면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면 기준이 없다면 이건 평행도로 표시를 못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평행도를 표시 못하고 평면도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평면도는 기준 없이 일단 그 면만 평평하면 된다는 그런 공차량이고, 평행은 어떤 경사를 지더라도 이 면하고 이 면은 평행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이 어떻게 됐든 면이 찌그러졌든 왜든 무조건 이 상대방의 면은 평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 평행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면의 윤곽도인데, 윤곽도란 면의 윤곽도가 있고 선의 윤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체가 있을 때에 면의 윤곽도는 이 전체 이 면이 어떤 구에, 그러니까 구슬이 돌아다니면서 공차의 지름이 되는 구슬이 돌아다니면서 그 구슬 면 안으로 들어야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곽은 그냥 어떤 선에 대한 이 기준으로 그냥 파이로 이루어진 원이 하나 지나간다고 보면은 그 공차 여기 안에 있어야 되고, 면의 윤곽도는 구슬이 다닌다고 봅니다. 구슬이 똘똘 굴러다니면서 그 구슬 공차역 내로 면이 들어와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잠시 물론 쉬었다 했습니다. 형상공차, 자체공차, 기하공차의 종류 중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또 위치공차, 흔들림공차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데이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